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4월에 서울의 이 아파트 거래를 좀 따져봤더니요. 매매 거래가 전세 거래를 좀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뭔가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계속해서 바뀌고 뭔가 열기를 더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시장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나 오늘도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할게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얻어가시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077-6330번 전화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전화 주시고요. 797-0300번 문자 번호예요. 문자로 질문 남겨주셔도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시장에도 대표님 네네. 여러 가지 무슨 뭐 지수, 뭐 지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있죠. 예. 부동산 주택가격 전망 지수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 2011년 이후 그 수치가 제일 높았다고 해요. 아. 뭔가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인 것 같긴 한데 네. 실제로 지금 몸을 담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실제 상황 어떤지 좀 점검해 주세요. 기대만큼 진짜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숫자가 올라간 게 2011년도에는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폭삭 이렇게 빠졌을 때니까 네. 그 수치부터 지금 올라간 수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다?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죠. 그러면 그 수치로 예전에 예상했던 투자라든가 그런 계산들의 지금 좀 잘못된 점들이 뭐냐면 2만 세대 이주와 그리고 현재 전세가 없어가지고 난리치는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저금리 시장으로 인해서 그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살짝 그 기조 현상이 아주 좋은 방향으로 지금 분양 쪽이 올라가면서 올라간 수치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정상적인 건 아닌 거죠, 사실은. 네. 왜곡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있죠. 거군요. 예. 네. 그래서 계속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것들은 내년 이제 초반까지는 다 시장은 괜찮을 거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뭐 수익형도 마찬가지고 입주권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그냥 단순한 걸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단기 투자로서는 그런 기간까지 괜찮겠지만 장기 투자 네. 조금 이제 4, 5년 이상 둬야 되는 것들한테는 좀 이런 수치보다는 앞으로 2, 3년 있다, 5년 있다 일어날 일, 다시 재입주한다던가 그런 거를 예상을 해보고 움직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져요. 네, 시장이 좋아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하지만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지역별 전략 따로, 뭐 투자 기간별로 또 따로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봐야 됩니다. 2077-6330번 전화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전략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네,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연결하러 가겠습니다. 연결돼 있어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광명시 소화동에 예, 그 신촌 휴먼시아 아파트 32평짜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예, 그거를 매도하면 언제가 좋을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고요. 뭐 예. 또 그리고 오를 수 있는 전망들이나 이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예. 광명시 소화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촌 휴먼시아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체크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혹시 실입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전세 세입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 아, 그러면 분양을 받으셨나 봐요? 아닙니다. 그냥 분양받은 건 아니고 네. 제가 그냥 매매를 했었습니다. 아, 매입을 하셨구나. 예, 그렇군요. 예. 자, 근데 이제 이게 그 한마디로 차익형으로 매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네네. 어느 시점에 매도했을 때 가장 좋겠는가?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네네. 것 같아요. 그죠? 예, 앞으로 전망이나 이런 것도 좀. 전망까지. 자,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네, 자, 보시게 되면 이 전체 지역을 봤을 때 위에가 지금 이제 철산동이 현재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쪽 자체가. 네. 자, 위에가 철산동을 자리 잡고 밑에가 하안동이고 그 다음에 소화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1등은 일단은 철산동입니다. 1등은 이쪽 지역의 네. 1등은 그 다음에 하안동, 그 다음에 소화동. 소화동이 조금 밀리죠. 그래서
이 소화동하고 붙어있는 하안동마저도 조금 가격적으로 좀 밀림 현상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세 군데가 자리 잡혀 있는 가운데 1등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신축을 사더라도요. 광명이 한 1,600대 하거든요. 지금 1,650만 원대. 이제 그쪽으로 좀 움직임이 더 크고 현실적으로 여기 옆에 보시게 되면 금천구청 옆에 지금 신축도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롯데캐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파랗게 네네네. 표시한 곳이 지금 네. 한 1,400만 원대로 해가지고 롯데캐슬이 2016년경 11월 정도에 입주를 하는데 소하동과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현실적으로 소하동은 지금 현재 매매가나 이런 거로도 그냥 조금 더 뒤로 밀려 있고 지역적으로 조금 안타까움이 네네. 있지만 지금 금천구청 같은 경우는 전철역도 있는 데다가 그리고 신축 롯데캐슬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밀려요 여기에. 그러면 2011년도 16년도 11월 전에 매도를 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가 이게 지금 소하동 밑에 광명역에 지금 현재 그 광명역세권이 개발이 되죠. 그러니까 금천구청에 신축이 있고 광명역세권에 개발이 있는데 소하동은 그 중간에 A급도 아닌 그 철산동에서 제일 밀리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내 주택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롯데캐슬이나 광명역 쪽으로 좀 가 있어요. 근데 또 그러면 광명역이나 금천구청 중에 어떤 걸로도 사람들은 많이 가느냐? 상황으로 봤을 때 광명역보다는 원래는 금천구청 쪽이 훨씬 더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2016년도 11월 전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직전에 매도해봤자 너무 늦어요. 그러면 올 하반기 정도 그게 매도 타이밍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망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조금 밀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지금은 네. 한 2만 세대 때문에 뭔가 올라가는 듯하고 수요자도 많은 것 같고 그렇겠지만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는 소하동은 인기가 신축이라는 거 외에는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지금 현재 요거는 올 말 되기 전에 그 금천구청의 옆에가 생기기 전에 그때 이제 매도 타임을 잡으시고 이 안에서 이제 갈아타기를 하실 거면은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소하동도 지금 보니까 확정된 게 큰 종합병원이 이제 신촌 유먼시아 옆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확정이 돼 있는데 네네네. 그런 것들은 크게 집값이 오르는데 영향이 없나요? 그 옆에 금천구청은 더 잘 돼 있죠. 그리고 밑에 광명역도 상권이 발달돼 가지고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 안으로 몰려 있어요. 상업지도 있고 KTX도 생기고 뭐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에는 좋게 종합병원이 하나 들어오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집값 상승이 된다?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 내가 실거주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 군데를 딱 비교를 해보세요. 철산동하고. 그러면 약간 구축이라도 나는 철산동 가겠다. 워낙 편의시설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철산동으로 가든지 아니면 길 건너 새로운 신축 가겠다. 그럼 금천구청 쪽에 롯데캐슬로 들어가서 살든지 전철역도 끼고 있죠. 아니면 KTX가 있는 역세권 그쪽으로 가는 거지. 그 소하동은 지역적으로도 자체 지역적으로도 3등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이제 종합병원 때문에 여기가 피가 뜨거나 그러긴 조금 어려움이 있죠. 아쉽죠. 예, 신축이라서 좋긴 합니다. 실입주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살긴 좋아요. 근데 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평생의 꿈은 집을 사야 돼라고 했을 때는 더 디테일하게 안으로 들여다 보시게 되면 금천구청이나 철산이나 광명으로 가죠. 그 중에서도 이제 프리미엄이 뛸 수 있는 롯데캐슬 같은 경우 1,400대면요. 광명이 지금 1,650만 원이니까 금천구청의 가격이 더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투자 1등이다 그것은 금천구청을 들 수가 있고요. 광명역 같은 데는 조금 외려 지금 너무 빨리 들어가는 거라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네, 시장님 네. 어떻게 그러면- 좀 말씀 주세요. 그러면 지금 뭐 소하동 쪽에 그 저희가 또 동양 아파트라고 있는데 그걸 하나 더 살까 생각 중인데 그거는 좀 무리수가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같은 소화동에 네네. 다른 데 사셔야죠. 그 앞에 그거 금천 롯데캐슬 그쪽으로 가시든지. 실입주 하실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죠. 소화동은 신축이긴 하지만 좀 밀려 있어요. 지역적으로. 아, 네. 시립주냐 감사합니다. 투자냐에 따라 네, 또 네. 다르고요. 네. 이왕이면 1등 지역으로 좀 나와주실 것을 좀 권유는 해드리지만 우리 시청자님 또 상황이 좀 계속 소화 쪽으로 계속 주목을 하고 싶은 건가 봐요. 맞아요. 예. 네. 아이, 철사동이 너무 비싸니까. 맞아. 그래도 사람들의 로망은 철산에 있어요. 그래도. 아, 예. 예. 워낙 살기 좋아서. 이렇게 아. 도와드려도 될까요, 시청자님?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네. 아, 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 네. 소화동이 그러니까 실속주의 아파트 뭐 이런 거 있죠. 네네. 돈은 좀 부족한데 신축으로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뭐 그 네. 정도의 느낌인 거지. 네. 뭐 로망 가져 끝까지 살고 뭐 이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네, 또 저희를 또 돈을 또 수익을 이왕이면 내야 된다라는 어떤 두 차익을 마리 좀-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 예. 네, 좀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분 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예, 아,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아, 여기는 수색동인데요. 예, 수색. 대림 아파트에서 저는 살고 있어요. 네네. 예, 근데 요 아래 지금 저 재개발 있는데 그 한전 있는데 거기요. 네. 거기 한전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 저희 집을 저희가 돈은 많지는 않아서 저 수색 대림 아파트를 세를 놓고 그 세 돈으로 요 아래를 그 사서 그걸 우리가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저기 뭐야 8지구인데 하나는 두 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그냥 4세대인데 그냥 지하서부터 3층인데 3층을 그 뭐야 지분이 13평이래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바로 옆에 나와 있는 거는 저 지분이 18평인데 그거는 또 이렇게 단독인데 그거 밑에가 저 하천지구가 있대요. 하천지구가. 네.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해서 1년에 100만 원씩 내야 된대요. 근데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연구 많이 하셨어요. 많이 알아보시고. 예. 네. 한번 골라보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예, 골라보면 되고 여기 지금 아파트가 13년 됐는데 그거는 예. 지금 사람들이 팔아라고 그러는데 네네. 언제쯤 파는 게 지금 나설라나 하고. 지금 갖고 계신 대림 아파트 말씀하시는 아, 예, 거죠? 예. 예, 점검하러 가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아이고, 주택을 이제 뭐 새로운 네. 주택 근처로 가시고 그 주택을 네. 한번 갈아타게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건데 예, 예. 그 8지구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지금 아직 그냥 그 조합 그냥 경리 아가씨하고 지금 이렇게 그것만 돼 있어요. 아직은 다른 건 안 돼 있고요. 조합이 형성이 됐어요? 조합 형성은 아직 안 되고 조합장만 지금 추진이. 놓아놓으시고 지금 아직 형성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조합장하고 그 저기 뭐야 그게 경리 아가씨하고 두 분만 지금 월급이 나가고 있대요. 조합장님이 계시네요? 예, 예, 계셔요. 그럼 조합이 설립된 겁니다.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조합이 설립된 상태에서 지금 그럼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나요? 아직은 그건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그렇게 갖고 지금 우선 아직은 저쪽에 지금 사지구가 지금 막 저 조합해가지고 이게 뭐야 그게 이렇게 가격이 얼마 이렇게 딱딱 그것까지 나왔대요. 근데 그렇죠. 여기는 8지구잖아요. 바로 그 저 한전 옆에니까. 네네네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제가 사고 싶은 거는 지금 아까 말하듯이 여기 저 다세대가 지하서부터 1층, 2층, 3층까지는 3층은 13평인데 2억 그 3천을 달래요. 근데 또 하나는 또 그 옆에 바로 같은 8지구예요. 근데 하나는 18평인데 지분이 18평인데 2억 1천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하천이 끼어 있대요. 그 같은 집에가. 그러니까 하천을 1년에 100만 원씩 내야 된대요. 그 하천 부지를 그 집에 같이 끼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대림 아파트를 팔아서 전세를 놓고 그거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림 아파트는 언제쯤 팔면 지금 13년째 올 9월 달이면 14년이거든요. 예, 예. 언제쯤 팔면 될까 하고 그거 세 가지만 물어보려고. 자, 알겠습니다. 지금 2억 3천. 요게 지금 그 수색역 쪽에 아파트가 되게 되면 뭐 네. 그 길 건너가 상암동이라 괜찮거든요. 근데 예.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의 아파트에 대한 위치를 좀 볼게요. 네. 그것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의 아파트는요. 네. 그 본인도 잘 아시겠지만 그 네. 바로 터널 나오자마자 바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터널 나오자마자 산 옆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아파트거든요, 이게. 아, 예, 예, 그냥? 맞아요. 예, 그 요런 것들은 수요자가 있으면 사실은 특별한 주변에 개발 사항이 없다 그러면 수요자가 있으면 그냥 팔아야 돼요. 별로 아. 별 의미가 1억 없습니다. 아니, 그게 5억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팔면 3억 5천까지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5호까지 몇 년도에 갔었죠? 한 4년 된 것 같아요. 4년. 2000년도. 4년에서 5년 된 것 같아요. 10년도. 분위기 한참 좋을 때 그랬던 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쭉 팔았어야 내려가고 3억 되는데 5천. 그때. 자, 매도 타이밍 놓치신 거 너무 안타깝고요. 예, 예. 지금 현재 대림 아파트는 지도상으로 네. 봤을 때 특별하게 뭐 이 지역 자체가 뭐 네. 편의시설이 잘 돼 있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길 자체가 그냥 은평 터널을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산 옆에 이 네. 주택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A급 맞습니다. 아파트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요자가 있으면 사실은 주변에 개발 사항이 없으면 그냥 팔아야 돼요. 그러나 지금 수색이라든가 여기 개발이 지금 연결이 돼 있죠? 근처가. 지금 사지구 네. 같은 경우는 근처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 말씀하신 지금 현재 그 사지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위치가 더 좋습니다. 팔지구보다는. 그러니까 네. 어, 팔지구는 여기 가까운데요. 네, 예, 지하철역이. 예. 근데 지금 그 대림 아파트는요. 이쪽 지역에 관리 처분이 나게 되면 이주 세대가 생기게 돼요. 예, 그래서 4억까지 올라간다 해서 지금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주 세대 났을 때 그때 매도하시면 돼요. 지금 예. 굳이 어차피 뭐 아파트 지금 뭐 다른 아파트가 있거나 뭐 이거 하나랑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재테크 하시는 거니까 어차피 집을 사시더라도 3년 안에 그 매도하시게 되면은 요게 그 비과세가 되거든요. 1가구 일시적 2주택으로. 그러니까 지금 대림 아파트는 다른 거 관리 처분 날 때 그때 매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전세를 기간을 잘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예. 예,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수색지구 같은 경우는요. 예. 한참 걸립니다. 지금 뭐 내용이 그렇게 쉽게 막 진행이 막 파닥파닥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 그리고 길 건너가 그 방송국 있어서 빨리빨리 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어쨌든 이제 말은 그러는데 그럴 것 같으면 어느 지역이든 다 빨리빨리 됐겠죠. 빨리빨리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수천 수만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현재 진행이 되지가 않고요. 또 하나가 지금 그 관리 처분이 난 곳이 있으면 차라리 피를 1, 2천을 주고라도 그쪽을 사시는 게 나아요. 관리처분 난데 그쪽에를 사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관리처분이 나 있어요. 그쪽을 가격을요 잘 보셔서 사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억 3천이든 4천이든 산 이 집은 나중에 관리처분 때 내가 2억 3천을 주고 사셨지만 내 물건의 가치를 뭐 1억 8, 9천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실 거면요. 피를 1, 2천을 주시더라도 관리처분이 난 곳을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관리처분 난 데가 나요? 그렇죠. 훨씬 낫죠. 아니, 근데 피가 너무 많이 붙었더라고. 4천이나 붙었더라고요. 4천이면 얼마 안 붙었어요. 그리고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네. 그 이제 사업성을 그 지역의 사업성을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네. 그 조합원들은 나중에 분담금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분담금이. 그러니까 일반 주택분을 분양을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이게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서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분양을 시작을 하면은 이것은 분위기 좋은 때에 잘하면은 관리처분이 났으면 지금 타이밍으로 봤을 땐 괜찮거든요. 잘하면 그러면 그때쯤 분양을 내가 한번 일반 분양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조합원들의 물건이 분양이 일반 분양이 잘 되게 되면 수익성이 좋으니까 조합원 물건을 한번 해보시는데 관리처분 난 곳으로 차라리 가세요. 차라리. 관리처분 난 대로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지분이 열 몇 평에 뭐 2억 3천 이런 것들이요. 나중에 그 감정평가대로 대략 계산을 했을 때 8평인데 2억 2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8평. 그렇죠. 그럼 이 8평짜리가 이렇게 공시 가격에 뭐 130, 4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공시가가 굉장히 낮은 편인데 2억 3천 중에 날라간 돈은 프리미엄이에요. 이 물건의 가치가 1억 3천을 받게 되면 본인은 1억을 프리미엄으로 준 거나 똑같아요. 2억 3천 인정을 다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된 데는 이미 다 투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시는 게 피를 주시더라도요 훨씬 낫습니다. 조합원하고의 갭이 1억 정도 이상이 난다 그러면 4천만 원, 6천만 원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분양을 하고 나서도 또 그 프리미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수익성은 괜찮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려 안전하게 그러면은 그렇게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럼 죄송한데 한마디만 더 물어보려고요. 네네. 그게 예를 들어서 큰 평수를 사는 게 나아요? 조그마한 평수라 2억 선에서 왔다 갔다 2억 2천, 2억 3천 그 선에서 날라고 하는데 1억 6천짜리도 있더라고요. 뭐 8평, 뭐 7평. 조그만 거 다섯, 사세요. 여섯 평. 조그만 거. 조그마한 거요? 예, 왜냐면 근데 만약에 조그마한 거 문제가 피가 많이 돼가지고 붙었더라고. 만약에 문제가 돼서 분담금이 예. 조합원들이 많이 내게 됐다. 그랬을 예. 때는 지분 가격대로 해요. 아, 그러니까 위험성이, 그러니까 재개발은 작은 거 투자하시는 거고요. 재건축은 큰 거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재개발 지역이니까 작은 걸로.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분 너무 기다리셨네요.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예, 하남시 네. 꼼동산 아파트 네네. 매도 타이밍이 언제쯤 잡았으면 하나 해서요. 하남시 꼼동산 신안 아파트. 꿈동산 신한아파트 점검하러 네. 가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많이 네. 기다리셨습니다. 어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그 지금 이거 분양 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럼 매입하신 거예요? 네. 매입을 언제 하신 거예요? 한 3년 됐어요. 3년. 분양가는 얼마에 받으셨어요? 3억 700에 샀어요. 3억 700에. 지금은 가격대가 좀 꽤 올랐는데, 네. 실입주 하신 게 아니고 지금 전세인가요? 아니면 실입주신가요? 실입주요. 입주하고 계시고, 이거 지금 갈아타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좀 제가 융자를 끼고 사가지고. 그 융자 이자가 부담스러우셔서? 약간 좀 부담이 가기는 하는데 요즘에 오르는 추세라서요. 예, 예. 망설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평당가가 지금 계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한 네. 1,100만 원, 150만 원 하거든요. 지금? 네. 네, 시세가. 그럼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신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이 요렇게 하남시에 지금 요렇게 위치돼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사지구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지구가 네. 지금 피가 붙어갖고 1,500만 원대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덕풍지구라고 있어요. 네네. 이제 덕풍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풍성이라 그래가지고 이쪽이 평당 한 1,350만 원대 요 정도 가고 네. 있거든요. 여기가 네네. 1,350만 원대, 여기가 1,500만 원대, 그리고 우리 분이 이제 요렇게 1,100, 150만 원, 200만 원대. 네. 자, 이걸 기준으로요. 줄을 하나 딱 긋게요. 짠. 자, 이게 뭐냐면요. 네. 줄을 긋은 거 위쪽으로 하남시는 이쪽 지역에서 봤을 때는 강남이고, 네. 아래쪽으로 볼 때는 강북이에요. 네. 그러니까 1등은 미사 강변이기 때문에 이 지금 하남시청 물건은 이 네. 미사 강변이 입주할 때쯤이면 다시 가격이 좀 빠질 수도 있어요. 2만 세대 때문에 그래요? 같이 바람을 탄 거니까 네. 입주하기 전에 하남시가 입주하기 전에 올 안에 하남시 입주하기 네. 전에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고, 그리고 네. 이 갈아타기 할 거면 미사 강변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로 저는 얘기 드릴게요. 미사 강변에 네. 집을 사놓고 프리미엄 주고라도 사서 1,500대 사셔도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사 강변으로 집을 사놓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주택은 네. 이제 하남시 입주 전에 그때 매도하시는 걸로 하시고, 만약에 이게 융자가 부담스러워서 밑으로 내려가셔야 된다 그러면은 하남보다 조금 더 지금 이 창우동보다 조금 더 밑으로 가셔야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갈아타기 하실 예. 거면 저는 이 돈이라면 차라리 그냥 하남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입주자들 금전적으로 조금, 여기도 2등, 3등 지역인 거예요. 1등이 예. 미사강변을 투자를 먼저 하고, 밑에 덕풍동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갈아타기를 하남시로 하는 게 미사강변으로 하는 게 좋고, 지금 여기 창우동 같은 경우는 하남시 입주하기 전에 매도하시는 걸로 이렇게. 예. 네네. 잘 알았습니다. 네. 네네네. 나중에 또 궁금한 거 네.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네, 없어서. 저희 세미나 일정 안내해 드려야 될 시간이 왔어요. 일단 점검하고 오겠습니다. 자,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알기라는 주제입니다. 매주 이틀입니다. 토요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하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네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짜배기 매물 정보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2077-6393번입니다. 여기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해날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두 분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두 분께서 오늘 어떤 매물 준비해 오셨을까?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고요. 김철문 이사님의 매물 먼저 보겠습니다. 어딥니까, 이사님? 네, 상업과 업무 시설이 밀집 지역입니다. 중구인데요, 신당동 주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편리한 주거 환경과 지하철 역세권으로 인해서 풍부한 임대 수요, 그에 따라서 매매 차이까지 볼 수 있는 역세권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연아 소장님의 매물도 마저 챙겨볼게요. 어느 곳 준비하셨나요? 오늘 두 개죠? 네, 오늘은 뭐 단기 차익형도 가능하고요. 또한 안정적인 임대 수익도 모두 얻을 수 있는 데인데요. 바로 이 이유가 바로 계속되는 개포주공 이주 수요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최근에 그 양재역과 그다음에 양재 시민숲역 인근으로 업무 단지가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직주 근접도 굉장히 뛰어난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개포동과 양재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개 매물 준비해 놓고 있고요. 우선 강남구 먼저 들릴게요. 개포동 매물부터 열어보겠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 6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방 3개,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5층 건물 가운데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4억 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9천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포동에 있는 매물 저희 열어볼 거예요. 김연아 소장님께서 준비하셨고요. 어떤 매력 포인트 있나 이거 먼저 좀 정리해 주세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재동하고 개포동 사동하고 맞닿아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개포 주공 아파트하고도 바로 맞닿아 있는데 이 지역의 이제 특성이 약간 역세권과 멀다. 주거 환경이 굉장히 뛰어난 데 비해서 역세권이 멀기 때문에 그동안 약간 소외됐던 지역인데요. 본 매물 입지는요. 개포 사동 내에 유일한 역세권으로서 입지적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또한 상품 차별화까지 들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시세 차익이 가능한데요. 그 이유가요. 지금 현재 시세가 4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4억 500만 원. 단기 차익으로 1년만 보유하신 후 파시더라도 4,500만 원에 지금 현재 가격으로 4,500만 원의 단기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지적인 여건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게요. 일단 매봉역에서 가까운 것으로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그 밖에 입지적인 특징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는 그 양재천에 돌다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하천을 건너려면 어렸을 때 보면 개천 네. 돌다리 넘어가잖아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돌다리를 넘어갔던 데를
그 양재천 보행자 다리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보행자 다리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매복역과 역세권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지역이 되었고요. 또한 그만큼 가치가 입지 요건이 뛰어남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도 상승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숨어있는 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한강 쪽에서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지역은 양재천을 사이에 두고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양재천 바로 위쪽에는 도곡동 타워 팰리스를 주로 해서 그 앞으로 재건축 연한을 남긴 그러니까 재건축 연한을 넘긴 아파트들이 질비하게 있거든요. 최소 30평대가 10억 원 이상입니다. 또한 이 하단 쪽으로 가면은 바로 이 개포주공과 맞닿아 있는 본 매물지 인근이 있는데요. 바로 양재천 사이로 두고 여기도 역시 뭐 현대아파트라든지 무슨 아파트더라? 나 깜짝 잊어먹었어요. 아파트, 우성 아파트. 자, 아파트들이 질비하게 있는데요. 이 아파트들도 재건축 연한 30년을 다 넘었습니다. 네. 모두 10억 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개포주공 아파트들이 이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멋있게 변모하는 부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포 사동 내에서도 학군이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본 매물지는요. 바로 대치중학교와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개포사동 내에서 유일하게 대치중학교에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또한 구룡초등학교, 경기여고, 개포고등학교 등 교육환경 역시 뛰어나게 갖추었기 때문에 주거환경으로서는 정말 좋은 동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포 재건축 이야기를 이 지역 하면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분명 큰 호재거리로 자리 잡을 거고요. 이주 수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4억 원 정도 전세가가 형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본 매물 자체가 19평이단 말이에요. 네. 19평인데요. 본 매물보다 2평 큰 21평 빌라 같은 경우가 2평 큰 빌라가 5억 4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 매물이 어느 정도 저렴한지를 예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이주하는 아파트들이요. 벌써 개포주공 2단지가 이미 이주를 시작했거든요. 그다음에 3단지 시형 아파트가 8월부터 또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주 효과에 의해서 이주민들의 발생에 의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게 준공되는 시점에는요. 본 매매가가 아마 전세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건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매력을 가진 매물 저희 점검하고 있는데요. 6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라고요? 네. 어떻게 지어진다고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6m 도로변과 바로 양재천과 연결되는 공원과 바로 붙어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두 5층으로 구성되는데요. 3룸과 2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1대1 주차가 가능하고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CCTV는 물론이고요. 넓은 거실 구조와 3룸으로 구성되는데요. 바로 이 광경이 중요합니다. 거실에서 바라보는 그 광경이 바로 양재천입니다. 양재천을 내 앞에 그림, 그러니까 액자 속 그림처럼 보유할 수 있다는 그런 큰 특징이 있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세가가 매매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와, 자,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 다시 정리해 주시죠? 매매 가격은 4억 500만 원이고요. 전세 3억 9천만 원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투자 금액이 1,500만 원이고요.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요. 대출이 2억 8천만 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투자금 7,500만 원으로 연수익률 약 12% 대출 이용을 하셨을 경우입니다. 대출 이용을 하셨을 경우에 연수익률 12%를 보이고 있는 매물입니다. 매매가가 가히 낮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 가격 또한 만만치 않게 높아서 전세를 끼고 혹은 월세를 끼고 이제 임대 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 예상되는 그런 매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매수할 때 주의할 점은 또 많잖아요. 이런 것도 좀 챙겨주셔야죠.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매물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지금 현재 공정률도 한번 보시고요. 네. 실제 한번 어떤 학군에 배치되는지도 한번 다 확인하신 다음에 투자하셔도 늦지가 않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래가치성 면에서 양재천과 바로 붙어있는, 그리고 바로 이 공원 같은 경우는 도서관으로 앞으로 도서관이 들어설 자리거든요. 그만큼 주거 환경이 좋아지니까요. 강남구청에 있는 그런 보도자료 같은 것도 한번 꼼꼼히 챙겨보신 후 투자하셔도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매물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매물 점검했습니다. 3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엔 김철무 이사님의 매물 중구로 가시죠. 신당동입니다.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 살펴볼까요? 5, 6호선 청구역 그리고 3, 6호선 약수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매물 역시 6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4,500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이요. 전세 보증금 2억 3천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자, 앞에서 본 매물과 마찬가지로 이번 매물도 실제 투자 금액이 1,000만 원대 중반입니다. 한번 볼게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이사님? 예, 중구하면 교통시설이 상당히 뛰어난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약수역의 더블 역세권입니다. 여기에 청구역도 더블 역세권인데요. 트리플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도보로 5분 이내에 있는 역세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이 중구하면 상업과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죠. 거의 전체 면적 70% 정도가 일자리를 창출한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풍부한 임대 수요 때문에 높은 임대가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강남의 접근성이 뛰어난 부분이 장점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본 매물 같은 경우 전용이 상당히 넓습니다. 실제로 안방이 11자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 때문에 상당히 전용이 넓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전세를 안을 경우 약 1,500만 원 아주 소액으로서 안정적인 투자가 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중구 신당동 단순히 중구 지역이라고 해서 교통이 편리할까요? 얼마나 편리한지 여러분들 좀 확인해 보시죠. 얼마나 호설이 많이 지나가는지 예,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일단 중구하면은 실질적으로 상업과 업무시설과 더불어서 관광, 쇼핑, 메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지역 보시면은 신당동 중에서 고급 주거단지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형 그런 그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수역이나 청구역까지 도보로 5분 정도 트리플 역세권이죠. 여기에서 바로 한정거장 정도 환승하게 되면 2호선부터 6호선까지 6개의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남의 접근성을 보면요. 약수역에서 현재 보시면 금호, 옥수, 바로 압구정동입니다. 강남의 튼튼한 배후 주거단지여서 효과가 톡톡이 있고요. 또한 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용산권까지 두 정거장이기 때문에 실제 5분대에 용산의 업무단지까지 접근할 수 있는 양면의 축, 업무단지 중심 축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까지 상업과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직주 근접형 그런 선호도에 따라서 높은 임대가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의 청계천이라든지 바로 남산공원, 장충당공원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쾌적성 또한 상당히 뛰어난 지역 중 한 곳이라 볼 수 있겠고요. 많은 외국인들이 이 지역에 관광 쇼핑 단지로서 그만큼 이 지역 같은 동대문 시장이라든지 바로 명동 이런 직접적인 배후 주거 단지로 안고 있다는 부분이 그만큼 장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신당동 매물 점검하고 있는데요. 개발 호재들로 보려면 동대문을 이 지역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미 개발이 됐는데 아직 이제 끝내질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그 동대문 하면은 지금 현재 왕성한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약 4만 개 정도 점포에 일일 매출이 500억 이상, 여기에 종사업만 하더라도 15만 명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밀레오라든지 두산타워, 그리고 최근에 롯데PT몰 개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변 지역의 가치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개관을 통해서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현재 보시면 명동이 유동인구가 100만 명이죠. 여기가 실질적으로 동대문 시장 주변 같은 경우는 65만 명 이상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상권의 크기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 지역에 일자리에 창출되면서 그로 인해서 임대가 상승, 자연적 매매가 상승이 이루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을지로라든지 명동 주변 같은 경우 의료관광 특화지구로 인해서 여기에 1,000여 명의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5만 명 이상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주변 지역에 살펴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재개발 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바로 본 매물 인근 지역에 신당 8구역 재개발 구역이 있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개발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계속 아파트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에 찾고 있는 투룸 다세대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신당역, 약수역, 청구역 주변 같은 경우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보시면 숭인동, 창신동 이런 도심 재생 사업도 또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주거 변동으로 인해서 많은 이주 수요가 이쪽으로 온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관광의 중심지역으로서 많은 그 외국인들의 수요가 창출되는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6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인 건물입니다. 저희 신당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고요. 건물 어떻게 지어지는지 특징 예, 살펴주세요. 지금 현재 한창 공사 중인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총 5층 건물 중에서 1층은 기본적으로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면이 7m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차라든지 용이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건설업체가 마곡 지역에서 대형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총 5층 건물 중 본 매물 노후할증 3층이 되겠습니다. 넓은 거실과 넓은 안방, 여기에 발코니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3인 가족의 생활에도 넉넉한 면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실 전용 면적이 45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넓은 이런 면적으로 인해서 풍부한 임대 수요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알아볼 텐데요. 네. 이 지역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는 정도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현재 본 매물이 매매 금액이 2억 4,500만 원인데요. 전세가가 2억 3천 정도가 무난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500만 원 정도 안고 가시더라도 향후에 매도 차익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매물일 뿐만 아니라 특히 중고하면 아시겠지만 수익형 부동산 1번지라고 볼 수 있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임대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가 90만 원이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1금융권에서 약 1억 6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은행이자 45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연 54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5,5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으로 약 10% 정도 임대 수익을 안고 가시면서 향후에 매도 차익을 거뜬하게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만의 특징들은 다 점검을 해드린 것 같아요. 이사님 생각하시기에 네. 어떤 분들께 추천해주면 괜찮은지 또 이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있다면 뭐가 있을지 좀 따져주세요. 네, 이 지역 같은 강남과 직접적으로 보시면 10분대 거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 여건이 활발하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강남의 높은 임대가보다는 이쪽이 상당히 저렴하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자녀의 실거주 목적에서도 투자가 가능한 매물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투자하실 때 주의할 점은 현재 본 매물이 채광붐이라든지 이런 층수 이런 걸 꼼꼼히 체크하셔서 향후에 매도하실 시점에 높은 임대가를 안고 가시는 물건이 향후에 매매가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지역의 물건들 꼽아서 점검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꼭 이 해당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주변 어떤지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할게요. 이번엔 다시 김연아 소장의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재동 매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간단한 정보들 미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순역에서 걸어서 5분에서 한 7분 정도 위치해 놓여 있습니다. 2012년 1월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전용 면적 35제곱미터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5층 매물 소개해 드릴 거고요.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3,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1,000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해 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오늘 살펴드린 3개 매물 전부 다 실제 투자 금액이 저렴한 이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자, 투자 포인트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아 소장님, 양재로 한번 가볼게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 역시 개포주공 이주 수요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신분당선 양재 시민숲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짐으로 인해서 인근의 그 직주 근접을 노리시는 주거환경 편리한 곳에 위치를 원하시는 분들, 실거주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도로망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혹은 2인의 그 직장인 혹은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본 매물의 위치나 입지적인 특징들도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양재동. 네. 어느 곳에 정확히 위치해 있나? 그 주변 지역 좀 봐주시겠습니까? 양재동은요, 바로 영곡 사거리죠. 현대기아 본사 바로 대각선 맞은편에 위치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양재 2동, 양재 2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이 지역의 그 도로 교통망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도로망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유통망이 모두 이곳에 모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이유인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밑으로는 뭐 강남대로랑 바로 연결되고요. 뒤로는 논현로, 그다음에 양재대로로 연결돼서 수서로 이어지고요. 또한 헌능로를 통해서 세곡동이나 내곡동을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판교까지 이동 시간이 차량으로 약 10분에서 15분가량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에 뭐 판교 테크노밸리의 임대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망이 발달되는데도 공기가 굉장히 맑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기 때문인데요. 이 자연환경의 그 중심축에 청계산과 대모산, 구룡산이 있습니다. 또한 우면산이 둘러싸여 있고요. 멀리서는 관악산까지 보이는 오호.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또한 양재천을 따라서 양재 시민의 숲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도 있고요. 천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도 있고 모든 곳을 갖춘 그다음에 지하철까지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하철까지 모두 갖춘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특히 앞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앞서서 유통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제1 유통업체 1위를 하고 있는 코스트코라든지 하나로마트, 이마트가 모두 몰려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입지가 우수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녹지면 녹지, 교통 또 편의시설 등 유통업체들 정말 큰 거, 서울에서 1등 규모로 자랑하는 것들만 다 모아져 있는 곳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양재동에 있는 맵을 점검하고 있고요. 이제 개발 호재를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주셨던 그 재건축 이주 수요도 잡힐 거고요. 개포 재건축 이주 수요는 벌써 2단지가 14,000세대가 아니 1,400세대가 시작했거든요. 그다음에 네네. 8월 달에 또 1,900세대가 또 시작해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또 5,000세대 이상이 또 움직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이주 수요도 발생할 뿐더러 앞으로 이제 6월 달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삼성 R&D 센터가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 R&D 센터 역시 양재 시민의 숲에서 도보로 약 20분, 그러니까 운동 삼아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양재 시민의 숲을 통과하면 바로 삼성 R&D 센터가 나옵니다. 얼마나 바로 크게 그 건립이 되는 건가요? 모두 14,000평의 그 땅에 조성되는데 6개 동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죠. 뭐 상주 인원만 약 1만 명이 예상되는데요. 네. 삼성전자의 디자인 부분은 다 이쪽으로 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력들도 거의 석박사 수준들만 모이기 연구진들이 때문에 다 몰려가겠군요. 고연봉인들이 고급 인력들이 몰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그 주거지 입지상 환경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거 외에도요. LG R&D 캠퍼스가 바로 그 인근에 있고요. 또한 LG 연구센터뿐만 아니라 뭐 현대기아 본사 맞은편에 뭐 도로교통공단, 그다음에 코트라 등 여러 개 공기업이 모두 모여 있는데 모두 270여 개 업체입니다. 공기업과 대기업, 그다음에 연구센터가 모두 몰려 있는 곳으로서 직주 근접을 노리시는 분들께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의 개발 호재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맞은편에 양재 꽃시장이 2만 평이거든요. 2만 평도 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화물트럭 터미널, 이제 예전에는 정말 개발의 돌풍이었죠. 파이시티 역시 3만 평입니다. 거기가 상업지역이거든요. 기본 단위가 10,000평이군요. 네, 그렇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면서 내곡지구라든지 우면보금자리지구, 그다음에 서초보금자리까지 모두 다 사람들이 유입되는 곳입니다. 거주 환경이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인구가 유입되는 유일한, 그러니까 서초구에서 굉장히 확장되는 지역이다. 거주 지역이 확장되면서 업무 지역도 같이 확장되는 유일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다 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멀리서도 오겠죠. 임대 수요층이 그만큼 두터울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물 한번 보러 갈게요. 저희 지금 양재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방은 2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도로변에 바로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1인이 살아도 안전한 보호망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방이 모두 2개입니다. 2개고요. 거실 겸 주방이 위치해 있고요. 특히 이 집의 특징은 바로 발코니가 있습니다. 넓은 발코니가 방 평수만큼 있습니다. 집 평수만큼. 그러니까 전용이 약 10평이 좀 넘는데요. 10평이 넘는 베란다를 갖고 있는 유일한 소액 주거용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굉장히 개방형이 강한, 그래서 시원함, 젊은 층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니 카페가 연상되는 다세대 주택 같아요. 네. 가격이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선이면 저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매매 가격도 굉장히 착합니다. 거의 뭐 강북
그 투룸 가격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매매 가격이 2억 3,500만 원입니다. 양재동인데도 불구하고 신축입니다. 2012년에 준공되었거든요. 임대 가능액은 전세 2억 1천만 원이 예상되어지고요. 대출 가능액이 1억 4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 시 투자할 때는 2,500만 원이고요. 월세 시 투자는 6,500만 원이 되는데요. 이자 제하고 연수익률 약 7%를 보이고 있는 매물입니다. 양재동 물건을 종종 소장님께서 가지고 네. 있잖아요. 매번 볼 때마다 예뻐요. 내부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네. 같아요. 좀 젊은 층들을 타겟으로 한 걸까요? 어떻게 좀 추천 대상을 정해주신다면 추천 대상 어떨까요? 지금 현재도 카페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임차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어제가 만기였죠. 어제 만기여서 지금 매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매물인데요. 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좀 집이 희한해요. 5층 건물인데 5층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네. 5층에서 반 단계 올라가면 이 집만 있어요. 이 집만 옥상을 전체를 다 쓰고요. 어머. 이 집만 다 있기 때문에 네. 단점이라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흠인데요. 건강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젊은 층들 정말 소규모로 뭐 창업을 원하시는데 짐을 쌓아둘 곳이 없다. 저 지금 다 베란다거든요. 아. 그만큼 유용한 집이기 때문에요. 네.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무실 겸 집을 같이 쓰시는 분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계속 이사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이 정도면 안심 전환 대출로 대출받고 저리로 이용해서 그리고 네. 오히려 창업하시는 소규모 창업하는 젊은 분들에게 투자하고 싶은 매물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제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챙겨드릴게요.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까?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구조 특성상 나이 드신 분들이 실입주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매물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본인이 실거주하실 목적으로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꺼리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본인이 젊다, 건강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투자하시면 굉장히 좋은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연아 소장님께서는 늘 아닌 건 아니라고 콕 집어주시죠. 마지막 매물까지 저희 점검하고 왔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매물 점검했고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일 3가지씩 매물 점검해 드리고 있는데요. 3가지 매물 모두요. 여러분들 2077-6393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이후에도 전화 받아요. 전화 주시면 구체적인 정보들, 위치들 다 알려드릴 겁니다. 직접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3가지 매물 꼭 전화 걸어서 물어봐 주시고요. 오늘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